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이 된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4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조금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미국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401k에 열심히 돈을 넣었어요. 매달 급여의 15%씩 빠지는 게 아깝긴 했지만 세금 공제도 되고 회사에서 매칭까지 해주니까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그 돈을 빼려고 하니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작년 2월 처음으로 401k에서 $10,000를 인출했어요. 급한 집 수리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2,000가 자동으로 세금으로 떼어지는 거예요. 20%나 되는 금액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실수인 줄 알았어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항의했죠. 저는 65세가 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떼어가는 거냐고요. 담당자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401k에서 돈을 빼면 그게 다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그 해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20%는 선납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다음에 세금 보고할 때 더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이 막상 쓰려고 하니 4분의 1이나 세금으로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제가 모아둔 $800,000에서 매년 $30,000씩 빼서 쓴다면 실제로 받는 건 $23,00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소셜 시큐리티로 받는 월 $2,200와 합쳐봐도 월 $3,200로는 지금 집에서 계속 살기가 빠듯했어요. 특히 의료비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죠. 저는 1988년에 26살의 나이로 미국에 왔어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미국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죠. 그때는 정말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낯선 땅에서 혼자 버텨냈어요. 첫 직장은 시카고에 있는 제조업체였어요. 연봉이 $35,000였는데 그땐 그것도 큰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받던 월급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돈이 남지 않더라고요. 아파트 렌트에 $800, 자동차 할부금에 $200, 보험료에 또 $200. 매달 손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2,500 정도였어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드려야 했고 나중에 결혼도 해야 했으니까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401k 가입하라고 했을 때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당장 필요한 돈을 떼어내서 저축하라는 게 그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회사 선배들이 모두 하라고 하더라고요. 세금도 깎이고 회사에서 매칭도 해주니까 무조건 하는 게 이익이다라고요. 그래서 급여의 5%부터 시작했어요. 월 $150 정도였죠. 그것도 처음에는 부담이 됐어요. 몇 년 후 승진하면서 급여가 오르자 저축 비율도 점점 늘려나갔어요. 8%, 10%, 15%. 마지막에는 최대 한도인 $23,000까지 넣었어요. 그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매년 세금 보고할 때마다 수천 달러씩 돌려받았거든요. 역시 미국은 저축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했죠. 1994년에 같은 교회에 다니던 미경이와 결혼했어요. 미경이도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는데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한인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신혼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둘 다 30이 넘어서 결혼한 터라 최대한 빨리 집을 사고 아이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2년 뒤인 1995년에 첫째 재혁이가 태어났고 3년 뒤에는 둘째 재은이도 생겼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전쟁 같은 나날이었죠. 집을 사기 위해 2년 동안 죽도록 돈을 모았어요.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옷도 세일할 때만 사고 주말에는 도서관이나 공원 같은 무료 장소만 다녔어요. 2005년에 드디어 일리노이주 스킬렛이라는 교회에 집을 샀어요. $300,000짜리 타운하우스였는데 그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모기지 페이먼트가 월 $2,300나 되어서 또다시 빠듯한 생활이 시작됐어요.
401k 저축도 한동안 줄일 수밖에 없었죠. 아이들이 크면서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피아노, 태권도, 수학학원. 한인 부모들이 다 시키는 건 우리도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혁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좀 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미경이가 다른 한인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사는 지역 고등학교는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원7년에 또다시 이사했어요. 네이퍼빌에 50만 달러짜리 단독주택을 샀죠. 모기지가 3,500달러로 늘어났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무렵 제 연봉도 7만 달러까지 올라 있었어요. 이제 좀 여유가 생기나 싶었는데 아이들 대학 준비로 또 돈이 나가기 시작했더라고요. SAT 학원비, 대학원서 비용, 캠프 참가비. 정말 끝이 없었어요. 그래도 401k만큼은 꾸준히 최대 한도로 넣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은퇴하면 이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재혁이가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재은이가 일리노이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등록금이 년 5만 달러씩 나가긴 했지만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차원 14년에 회사에서 조기 은퇴 패키지를 제안했어요. 62세였는데 연금 받을 나이까지 3년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401k에 80만 달러가 모여 있었고 집값도 70만 달러까지 올라 있었으니 이제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어요. 미경이도 당신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기 은퇴를 택했죠.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어요. 3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던 생활에서 벗어나니 마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골프도 배우고 집 뒷마당에 정원도 가꾸고 친구들과 낚시도 다니고. 이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소셜 시큐리티는 67세부터 받을 수 있었고 그 전까지는 401k에서 돈을 빼서 써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필요할 때마다 빼서 썼어요. 집수리비, 차 교체 비용, 의료비. 년 3만 달러 정도씩 빼서 썼는데 그때마다 6천 달러씩 세금으로 나가는 게 아까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평생 세금 안 내고 모아둔 돈이니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두 번째에 세금 보고할 때였어요. 회계사가 저한테 추가로 5천 달러를 더 내야 한다는 거예요. 401k에서 뺀 3만 달러 때문에 텍스 브래킷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401k에서 돈을 빼면 20%만 세금으로 떼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 전체 소득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더라고요. 년 3만 달러씩 빼면 소셜 시큐리티와 합쳐서 년 5만 달러가 넘는 소득이 되고 그럼 세율이 22%에서 22%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게다가 소셜 시큐리티도 과세 대상이 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평생 세금 공제 받으면서 저축한 돈이 정작 꺼냈을 때는 오히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니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며 계산해 봤어요. 80만 달러로 25년을 살려면 년 3만 2천 달러씩 써야 하는데 세금을 빼고 나면 실제로는 2만 4천 달러 정도밖에 못 쓰겠더라고요. 월로 나누면 2천 달러예요. 소셜 시큐리티 2,200달러를 합쳐도 월 4,200달러. 집 모기지 페이먼트가 2,000달러인데 어떻게 살라는 건지 막막했어요. 미경이와 밤새 이야기했어요.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처방약값이나 치과 치료비는 거의 다 본인이 내야 했죠.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만난 박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 권사님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국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병원비가 거의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물가도 생각보다 저렴하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어서 차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한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라고 생각했어요. 4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401k 세금 문제를 생각하니 점점 마음이 기울었어요. 한국에서 살면 401k에서 돈을 빼도 미국 세금은 안 내도 되잖아요. 아니, 정확히는 한국 거주자가 되면 세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미국 세법에 따르면 해외 거주자는 92,000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401k에서 년 3만 달러만 빼면 세금을 아예 안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미경이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아이들도 여기 있는데 어떻게 혼자 한국에 가냐고 했죠. 하지만 재혁이는 시카고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재은이는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봤자 아이들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설득했어요. 차라리 한국에서 편하게 살면서 아이들이 한국 여행 올 때마다 만나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이차원 22년 여름에 한국에 한 달 동안 다녀왔어요. 정말 놀랐어요. 제가 떠났던 1988년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더라고요. 지하철이 사방팔방으로 뚫려 있고 병원 시스템도 정말 좋아졌고 인터넷 속도는 미국보다 훨씬 빨랐어요. 특히 의료비가 정말 저렴했어요. 미국에서 하면 수백 달러 나올 검사를 한국에서는 5만 원에 할 수 있더라고요. MRI를 찍어도 10만 원 정도면 되고 처방약도 몇천 원이면 한 달치를 살 수 있었어요. 아파트 시세도 알아봤어요. 서울 강남은 너무 비쌌지만 성남이나 분당 같은 곳은 월세로도 충분히 살만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정도면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자고요. 미경이를 설득하는데 반년이 걸렸어요. 미국 시민권까지 받아놓고 이제 와서 한국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여기 있는데 혼자 한국 가서 뭘 하고 살 거냐고요. 하지만 돈 계산을 해보여주니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미국에서 월 4,000달러로 사는 것과 한국에서 200만 원으로 사는 것을 비교해보니 한국이 훨씬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의료비였어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있어도 년에 5,000달러 정도는 본인이 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만 있으면 거의 모든 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교통비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기름과 수리비로 월 300달러는 나갔는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비로 월 1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2차원 23년 봄에 집을 내놓았어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90만 달러에 팔렸어요. 모기지를 다 갚고 나니 60만 달러가 남더라고요. 그 돈 중 일부로 한국에 전세 아파트를 구했어요. 분당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전세금이 5억 원이었어요. 달러로 치면 40만 달러 정도였죠. 나머지 20만 달러는 미국 은행에 그대로 두었어요. 401k에서 돈을 뺄 때 한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 이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특히 세금 문제가 가장 까다로웠어요.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로 이주할 때는 IRS에 신고해야 하고 401k 관리도 어떻게 할지 정해야 했거든요. 세무사와 상담한 결과 한국 거주자가 되면 미국에서 받는 401k 소득에 대해 외국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년 12만 달러까지는 미국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401k에서 년 10만 달러를 빼도 미국 세금은 안 내고 한국에서도 외국 소득이니까 세금이 많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2차원 23년 10월에 드디어 한국으로 왔어요.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35년 만에 고국 땅을 받는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언어는 문제 없었지만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는데 배달 앱, 택시 앱, 은행 앱. 처음에는 정말 헤맸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되면서 한국 생활의 장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병원 가기가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예약 잡는 것부터 며칠씩 걸렸는데 한국에서는 당일에도 진료받을 수 있더라고요. 지하철이나 버스도 정말 편리했어요. 미국에서는 어디 가려면 차를 타고 1시간씩 운전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지하철로 30분이면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음식도 정말 다양하고 맛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한식당 가면 비싸기만 하고 맛도 별로였는데 한국에서는 1,000원짜리 김밥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401k에서 돈 빼는 것도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미국 계좌로 들어오고 그걸 한국으로 송금하면 되더라고요. 세무사 말대로 미국 세금도 거의 안 나왔어요. 년 3만 달러씩 빼는데 외국 거주자 공제 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서도 외국 소득 신고만 하면 되니까 복잡하지 않았고요. 생활비도 정말 저렴했어요. 전세 아파트니까 월세는 없고 관리비와 공과금 합쳐서 월 20만 원, 식비도 한 달에 3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교통비, 통신비까지 다 합쳐도 월 100만 원이면 여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401k에서 년 3만 달러를 빼면 한국 돈으로 4천만 원 정도인데 월 300만 원 정도로 정말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어요. 미경이도 작년 여름에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지내보더니 여기가 훨씬 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미국 집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할 예정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작에 이 결정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401k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미국에서 버틸 이유가 없었거든요. 물론 아이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아쉽긴 해요. 하지만 1년에 한두 번씩은 만날 수 있고 오히려 한국에 놀러 온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좋아해요. 무엇보다 건강할 때 이런 결정을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더 들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이사하기도 힘들었을 테니까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정말 좋아서 정기 검진부터 작은 치료까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MRI 한번 찍으려면 며칠 전에 예약하고 수백 달러를 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당일에 예약하고 10만 원 정도면 되니까 정말 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미국에서는 401k에서 돈 뺄 때마다 얼마나 세금이 나올지 걱정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졌거든요. 요즘은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고 등산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은퇴 후에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한국에서는 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게 늘 조금씩 부담이었거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모국어만큼 편한 건 없더라고요. 요리하는 재미도 새로 알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한국 식재료 구하기도 어렵고 비쌌는데 한국에서는 시장에 나가면 신선한 재료를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매일 다른 반찬을 만들어 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문화생활도 정말 풍부해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이 곳곳에 있고 입장료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오페라 한번 보려면 100달러는 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3만 원이면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걱정해 주시더니 지금은 아파트 부녀회 활동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웃과 인사 정도만 했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이웃 같은 느낌이에요. 건강 관리도 훨씬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도 해주고 복지관에서 운동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미국에서는 이런 서비스 받으려면 다 돈을 내야 했거든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도 좋아요. 미국 시카고도 사계절이 있긴 했지만 한국의 봄꽃, 가을 단풍은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벚꽃 필 때는 매일 산책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나 인터넷으로 모든 걸 해야 하는 것들이 버거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배달 음식도 30분 안에 오고 택시도 앱으로 부르면 금방 와요.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고요. 가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너는 참 용기가 있다고 하면서 나도 한국 가고 싶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적응하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해요. 401k 세금 문제로 시작된 고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행복한 노후를 찾게 된 거죠. 미국에서는 은퇴 후에 점점 위축되는 느낌이었어요.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적이고 의료비 걱정 때문에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한국에 와서는 오히려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미국에서는 401k에서 돈을 뺄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써요. 한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합리적이어서 월 300만 원으로도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가끔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미국에서는 만약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안심이 돼요. 실제로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는데 미국에서 같은 검사를 받으려면 수천 달러가 들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몇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치과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임플란트 하나에 3,000달러씩 했는데 한국에서는 100만 원 정도면 되니까 정말 저렴해요. 이제는 미경이도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올해 말에 미국 집을 완전히 정리하고 넘어올 예정이에요. 둘이 함께 살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응원해줘요. 부모님이 행복해 보이니까 좋다고 하면서 여름 휴가 때 한국에 놀러 오겠다고 해요. 손주들도 한국에 오는 걸 좋아해요. 미국에서 못 먹어본 한국 음식도 신기해하고 지하철 타는 것도 재미있어 해요.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나라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401k 세금 때문에 시작된 고민이 결국 더 나은 삶을 찾게 해준 거예요. 만약 그때 세금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계속 미국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 같은 행복은 느끼지 못했을 거고요. 지금도 가끔 401k 명세서를 보면서 생각해요. 3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모아둔 돈이 정작 쓸 때는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가는구나라고요. 미국 세법이 바뀌지 않는 한 401k는 결국 미국 정부와 함께 나눠 먹는 돈인 셈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니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합리적이더라고요. 요즘은 같은 상황에 있는 한인분들께 조언도 해드려요. 401k 세금 때문에 고민이라면 한국 이주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요. 물론 모든 분께 맞는 선택은 아닐 거예요. 가족 상황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개인적인 사정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은퇴 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고민이라면 한국 생활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건강할 때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더 들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이사 자체가 힘들어지거든요. 저는 65세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건강하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쉬웠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의 30년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거기서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린 모든 게 의미 있었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은 고국에서 편안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401k 세금 문제로 시작된 고민이 결국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거죠.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경제적 걱정도 없고 건강 관리도 잘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감사합니다.